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리 자료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한 진료 흐름 개선에 대한 본 내용은 이현 교수님이 아마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 앞서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했던 그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PI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접수, 진료, 처방, 납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존재하는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는 실제 고객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 동선의 흐름을 외부로 표현하고 문제가 되는 병목 구간이나 반복 구간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물을 통해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단순 병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 뭐 뒷부분은 딴 데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간단하게 이해하셨는데요. 실제로 자세한 것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병원에 직접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 넘어가고 실제 이제 저희가 한림대 성심병원 외에도 몇 군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용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미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기획실장과 커맨드 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의사이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제 환자들도 좀 덜 기다리시고 우리 의료진은 단순 반복 업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 병원은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전주기 지능형 워크플로우라는 굉장히 과감한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진행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외래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진료 프로세스 자동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게 스텝 1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많은 이제 병원 전산에 관련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현장에 적용하는 이제 솔루션들이 아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뭘 개선을 했을 때 뭘 바꾸긴 했는데 이게 진짜 좋아졌냐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좀 본질적인 회의였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의료진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환자 대기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모델이 구축되는데 그 밑에서는 이 의료의 서비스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모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현장에 다시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하고 어떤 프로세스 변경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개선 체계를 갖추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의료 데이터가 아닌 이제 서비스 데이터, 수납 대기표를 몇 시에 뽑았나, 주차를 몇 시에 했고 출차를 몇 시에 했나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서로 연동되지 않게 쪼개져 있거나 저장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고 저는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그런 동선을 데이터로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구축한 부분 먼저 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외래에 예약을 하고 병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각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 또는 프로그램, 챗봇, EMR 개선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예로 이제 진료과에는 진료과 도착 알림 키오스크가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갔고 또 키 체중이나 혈압을 재는 장비에서는 측정값이 EMR로 자동 연동되는 장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도착 알림을 했을 때 단순하게 도착으로 표시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도착이라는 상황이 접수되었을 때에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체크포인트들, 혈압은 쟀는지, 혈액 검사는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미보고 상태인지 아니면 보고 상태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환자는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완료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간호 쪽에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 EMR 프로그램 한 5개 정도를 변경 및 신규 개발을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연동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 하드웨어적인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환자가 준비 완료로 바뀐 시각과 같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시간값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 병원의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셋으로 분석 가능하게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CDW에는 어떤 외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컬럼들을 좀 모았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점점 뒤에 보여드릴 예시처럼 더 많은 분야로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 이런 식으로 모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병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만들고 계시는 데이터 레이크에 의료 서비스 데이터, 즉 진료 흐름에 대한 시간이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따로 구축하기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사실 지금 키오스크 들어가 있는 병원이 꽤 있습니다. 근데 도착 알림 키오스크라는 거가 단지 왔어요라는 그 버튼 하나를 누르기 위해서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가 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병원의 환경에 맞는 키오스크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6차 디자인까지 저희 실무진과 함께 디자인 작업도 했고 35군데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그 전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사와 저 키오스크 장비 구입비가 들어갔고 환자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주민번호를 일일이 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바코드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챗봇의 바코드 시스템 모바일 앱 다시 좀 개비를 했고 영수증에 그 바코드 찍히는 위치 변경, 병원 카드의 위치 변경 등등의 수많은 이제 현문업 업무가 같이 동반됐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걸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용법 설명 동영상도 만들어서 병원 내에 계속해서 틀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이제 고령 환자가 많은 과에서 직접 설명해주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키오스크를 100% 막 90세 어르신한테 쓰시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70% 정도의 외래 환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도착 알림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외래 간호 파트에서는 제가 왔습니다라는 단순 확인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의료진 만족도도 높습니다. 근데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쓰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해 본 사례입니다. 위에 쪽은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도착 알림을 했을 때에 어떤 진료 준비가 완료되고 진료를 보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아래쪽은 간호사에게 대면으로 제가 왔습니다라고 알렸을 때의 그런 프로세스들입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도착 알림을 한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 3분 정도 짧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저 간호사에게 대면해서 도착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키오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을 환자 입장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각 진료 단계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하나씩 그냥 열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예약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갑자기 오늘 아프다고 진료를 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예약 환자 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데 이 환자가 접수를 할 때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리면 의사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줄지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약 환자, 비예약 환자로만 딱 나누어서 이제 진료실 들어가는 4시까지 시간만 뽑아 보아도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좀 더 깊이 보고 싶다. 그러면 진료과별 또는 의사별로 이 시간이 얼마나 다른가? 요일별로는 어떤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진료과별로 요일별 오전, 오후 또는 시간대별 환자 흐름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모든 병원에선 이게 이븐 디스트리뷰션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는 꼭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획팀에 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하면
매번 꽤 이제 복잡하고 이제 좀 손이 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어떤 템플릿처럼 이거는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해당되는 데이터의 기간만 바꿔 넣었을 때 데이터가 계속 재생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각화라는 게 좀 강력한 툴인 것 같은 것이 갖지 못했던 인사이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 저희 병원 기획실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 데이터 계속 보고 있는데 월요일 환자가 제일 많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오전, 오후로 나누었을 때 보면 화요일 오전이 사실은 환자 밀집도가 더 높더라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시간대별 환자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과가 유독 이렇게 저희 병원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오전 시간대 아주 밀집하는 구조로 환자 예약을 하는가가 아주 쉽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에 직접 변경을 하려면 깊이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뇌신경센터를 하나 예시로 분석해 봤었습니다. 이 과는 유난히 서서 대기하는 환자가 아주 많고 저 윗사진이 간호스테이션을 향해서 방사형으로 몰려있는 환자와 보호자들 사진인데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센터 외래에 온 환자들은 도대체 무슨 경과를 거치고 어디서 몇 분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프리퀀시 베이스드 맵을 왼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과에서는 실제로 무슨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만 보고 있는데 환자가 도착을 해서 진료 보고 나갈 때까지 무려 45분을 체류하는 과고 많은 예약 환자들이 본인 예약 시간보다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실을 들르는 그러한 업무 빈도가 꽤 많은 그런 과였습니다.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여긴 대기 의자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대기 의자를 더 놓도록 이야기를 드렸고 오후 2, 3시에 왜 그렇게 밀집되게 예약을 잡는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예약의 시간대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또 간호사를 만나는 그 업무들을 조금 나누어서 간호사 서브스테이션 설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환자 도착 알림 키오스크를 유난히도 못 쓰고 계셔서 자원봉사자를 이쪽으로 배치하는 등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체열실 사례입니다. 저희 병원 기존에는 이렇게 생긴 그냥 단순 번호표를 드리고 환자 호출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단순 호출기에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통계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뭔가를 누르면 데이터가 파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영수증에 이렇게 찍혀 나오더라고요. 이 8시 시간대에 15분 이내에 체열한 환자는 몇 명. 이거를 이 체열실에서 그 종이를 모아서 다시 엑셀 작업하고 계시는 걸 발견하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이 환자가 체열을 하려고 몇 분을 기다렸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홍길동님이 몇 분을 기다렸냐라는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홍길동님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는 체열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앞서 보신 도착 알림 키오스크 같이 생긴 건데 번호표가 출력되는 키오스크를 뒀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자기의 주민번호 또는 환자번호로 누구이냐를 확인하게 돼 있고 그 단계에서 로직을 걸어서 수납을 먼저 해야 된다라든지 체열할 처방 내역이 없어서 확인하고 와라라는 예전 같았으면 기다렸다 허탕치고 돌아가는 환자들을 키오스크 단에서 걸렀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호출했을 때에는 그 호출한 환자가 역시 이제 작업자 PC에 이름과 그 생년월일이 나오도록 해서 환자 확인 업무를 좀 더 간소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은 시각, 그 환자를 호출한 시각, 그 환자가 체열한 시각을 저희가 시간각 데이터를 모두 모을 수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이제 피크 시간대 작업자 1명당 환자 그 검사 건수의 효율이 한 15%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환자 그 이제 잘못 오신 환자분 설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환자 확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 체열 프로세스는 문제가 생겨서 뭔가 다른 루트를 타야 되는 환자를 키오스크 단에서 먼저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밖에 없습니다. 번호표 뽑고 부르고 가서 체열하고. 제가 놀랐던 것은 체열실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번호표 뽑고 체열 완료까지 평균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출과 채취 사이의 시간을 보면 그 소요 시간이 평균 27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중간값이 0입니다. 즉 환자 확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5분 만에 체열이 된다고 했는데 체열실이 아직도 이런 모양입니다. 도대체 이건 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레션은 늘 이런 시간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대기 시간을 이제 쭉 데이터를 봤더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이 시각화된 것들은 지금 김영일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프로디스커버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통계 그 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같이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기 시간이 7분 미만인 환자, 이건 체열 완료까지 10분 이내라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자가 86%에 달했지만 14%의 환자는 7분에서 30분 이상을 기다리더라는 거죠. 이 군에 대해서만 이 환자들은 도대체 뭘까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파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제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봤더니 시간대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때 번호표를 뽑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시간대별로 그럼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은 환자 분포가 어떻게 되나를 보면 7시에서 10시, 특히 8, 9시에 피크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똑같으실 거예요. 당일 체열하고 검사 결과 나오면 진료보자라고 잡아놓은 그 환자들이시죠. 요일별로 매일매일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희 현업에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8시 반이 아니라 2명은 6시 반, 2명은 7시 반에 조기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시간대별 작업자 수와 시간대별 환자 수를 플롯을 해보면 실제로는 저희가 7시에서 9시에 이 작업자들이 환자 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같아선 8시 반에 출근하는 작업자 2명을 1시간 더 조기 출근을 하도록 바꾸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걸 하려면은 이제 그냥 일찍 나와라 라고 한 다음에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디스커버리에서 준비 중이신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의 베타 버전을 좀 여기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2명의 작업자를 앞으로 1시간 더 빨리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고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유난히 이제 좀 체열 대기가 많았던 요일에 그 환자 대기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7시 때에 이제 저희가 밀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환자의 업무 이제 작업자당 환자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일찍 출근했으니까 일찍 퇴근해서 문제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5시 때에는 2명이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평균 업무량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스마트 병원 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분야로 분석 작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는 수납 프로세스 분석 부분인데 저희 병원이 원래는 선불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납 대기를 좀 줄이고자 해서 진료비에 대해서는 후불제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정량적으로 뭐가 좋아졌나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 수납 건수가 이제 외래 환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24%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가질 수 있었던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각 창구별로 1층, 2층에 1,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창구당 환자 수를 쭉 보니까 선불제일 때 정말 작업량이 가장 많은 창구의 피크 시간대 작업량이 3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수납 창구를 약간 통합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선불제 상황에서 환자들의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프리퀀시 베이스드 맵입니다. 아래쪽이 후불제인데요. 지금 보실 것은 여기 이 붉은 회색 부분이 첫 시작을 수납으로 시작한 환자들이고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들이 수납을 먼저 하고 진료실을 보러 가는 환자 수가 이전에 47.8%에서 21.2%로 확연하게 줄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전체 과정의 평균 소요 시간이 7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수납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넣지 않았고 수납이 된 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납을 위한 대기까지를 생각하면 10분 이상 대기 시간이 단축되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외래에서 진료 보기 전에 대기 시간, 체열 시간, 수납 대기 시간 이런 시간들을 5분, 10분씩 제가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프로세스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모든 병원들이 갖고 계시는 주차장 문제를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좀 정량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이제 차량의 타임테일이 그냥 나오거든요. 주차 데이터를 넣게 되면 외래 분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외래 시간표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는 만약에 저희 병원의 혼란도를 가중시키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요일에 진료량이 아주 많은 교수님이 진료 세션을 바꿔주시면 뭐가 좋아질까라는 것에 있어서 아까 보신 체열실, 아까 보신 수납, 주차장이 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하면 그 정량적인 전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던 차량, 즉 주차비를 내지 않은 차량들의 이제 입출차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의 77%가 2시간 내에 출차를 합니다. 외래를 위해서 온 환자분들이고요. 이 환자분들의 그 체류 시간을 앞에서 십시일반 줄여서 10분, 20분 단축해드리면 턴오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의 주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좀 놀랐던 것은 진료 외 차량, 즉 주차비를 내고 나간 차량들이 병원 주차비가 절대 싸게 책정해 놓지 않았는데 12시간에서 심지어 48시간 이상을 세워놓고 이 지금 48시간 넘는 환자분은 14만 원 정도의 주차비를 내고 나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를 주차 그 요금 징수하는 외주업체 직원들만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은 원인 중에 하나는 장례식장 상주 차량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장례식장 상주 차량에게는 외부에 있는 연계 주차장으로 이제 이동 주차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변경을 했고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저희 병원에서 주차장에서 출차를 할 때 키오스크를 이용한 정산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 주차 키오스크 사용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1%하고 금방 나왔을 겁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보직자들과 공유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설마 주차장을 키오스크 정산율이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를 이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 우리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저희는 키오스크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주지 못해서 주차 대행 업체를 바꾸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저희가 뭐 응급실 분석도 했었거든요. 응급실에도 이제 같이 실무자 공유를 해드리고, 저희 원장님 주관하시는 DNA 혁신팀이라는 전 부서장들하고도 이런 분석 사례들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탄력 근무를 조정해야 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사람 배치를 할까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바꿨는데 뭐가 좋아졌는지 궁금한 그런 부서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고,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하는 툴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 8개 부서에서 함께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프로디스커버리에서도 분석하시는 그 컨설팅을 제공을 하시지만, 이 병원에서 궁금한 점들은 그때그때 막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커맨드 센터 내에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석가를 두고 임상에서 갖고 있는 궁금점을 여기서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 서비스에 아주 불만이 많아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이런 뭐 언제 진료 볼지도 모르겠고 예약 시간에 와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병원 말고 또 어디가 있나 싶은 생각인데요.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저희가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개선 작업을 했을 때 정말 좋아졌다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목마르던 참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알게 되고 써보니 참 적합한 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2시가 넘어서 마무리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뒤에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청해 주시면 뭐 제가 직접 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예,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뮬레이션 또 이제 툴에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간호사분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여기 이제 체열 작업에 투입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1분 정도 이렇게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툴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데요. 네. 예, 여기까지 해서